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청양 환경교육자료 가이드 영상을 찍게 된 천안 쌍정초등학교 교사 김은서입니다. 제가 사실 지난달에 청양교육지원청에 가서 오프라인으로 연수를 실시했었는데요.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서 감사하게도 참석을 해 주셨었는데, 시간이 좀 제한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실습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제가 이 8차 시에 이르는 청양교육지원청의 이제 환경교육 자료에 대해서 조금 다 안내를 못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이 자료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실 수 있게 제가 8편의 가이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선생님들께서 해당 PPT에서는 어떤 발문을 유도하면 좋을지, 이 활동에서는 어떤 부분에 유의하면 아이들과 활동을 전개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리면서 영상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 선생님만의 학급과 선생님만의 학교에 맞는 방향으로 재구성하고 변형하셔서 사용하셔도 전혀 무방하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양 환경교육 자료는요, 8차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1, 3, 5, 7. 홀수 차시는요, 오프라인 자료가 조금 주가 되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제공되는 활동지 PPT만으로도 교실에서 수업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저학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교실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하기 위한 환경의 구축이 잘 안 된 학급들에서는요, 1차시, 3차시, 5차시, 7차시, 홀수 차시에 있는 내용으로 수업을 전개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반대로 또 짝수 차시들, 2차시, 4차시, 5차시, 7차시에는요, 다양한 에듀테크라든지 뭐 AI 도구라든지 다양한 툴들을 집어 넣어 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디지털 도구들을 기반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디지털 도구 활용이 가능한 학년의 선생님들께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8차시를 모두 다 수업을 하는 거겠지만요. 저희가 1, 2차시, 3, 4차시, 5, 6차시, 7, 8차시를 연계성 있게 자료를 구상했어요. 오늘 말씀드릴 1차시는요. 환경 이해 파트고요. 이 오프라인 자료에서는 어떤 숲의 생태계에 대해서 다뤘다면 2차시는 멸종 위기종에 대해 다룬 환경 이해 자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1차시만 수업하면 아이들이 모든 내용을 학습하지 못하는 건 아니야? 라는 걱정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도 내용이 연계성이 있고 이 생태계라는 커다란 이 접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학급에 맞게 운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해볼 수업, 네, 제가 미리 가이드를 드릴 수업 영상은요, 숲의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이라는 1차시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요, 환경 이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수업이고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생태 감수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키우기 위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각 PPT별 장면에 따른 발문, 유의사항, 학습지 활용 팁 등을 좀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PPT를 보시면요. 앞쪽에는요. 이 주제를 어떠한 취지로 설정을 하였는지, 그리고 적용되는 학년과 관련된 교과들, 그리고 관련된 성취 기준인데요. 성취 기준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토대로 해서 네,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활용 안내 부분에는요, 이 내용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이런 능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간단한 활용 안내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활용된 자료들에 대한 출처들도 적혀 있어서요. 이 앞부분까지는요, 선생님이 보시고 이 수업에 대해 숙지를 하는 그런 안내 자료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안내부터는요, 오늘의 공부할 문제, 그리고 활동 안내들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숲의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이라는 수업에서는요, 첫 번째로 나무가 아픈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고, 벌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 후에 벌이 사라진 미래에 대해 상상을 해보는 일련의 수업 과정에 따라 수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네, 수업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제 인식 파트에서는요, 숲에는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라는 내용으로 아이들이 다양한 동물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으로 넣어놨습니다. 다음으로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요, 뉴스 기사를 토대로 나무가 아픈 이유들을 찾아보고요. 문제 해결에서도 역시나 이 뉴스 기사를 토대로 벌이 하는 역할, 벌이 없어졌을 때 생태계에는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등을 생각해보는 활동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및 평가에서는요, 벌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를 상상해보는 일기를 쓰는 활동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수업 도입 파트입니다. 네, 수업 도입에서는요, 아이들에게 다양한 발문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발문들을 위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먼저 숲에는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라는 발문으로 시작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뭐, 여러분 숲에 가본 적이 있나요? 숲에는 어떤 동물이 살고 있을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볼까요?와 같이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발문들로 수업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동물들이 혹시 어떤 동물들인지 아나요? 라는 퀴즈 형태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손을 들고 수업에 참여하게끔 하는 그런 도구들을 넣어놨고요. 이 다양한 동물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단순히 이건 벌이에요. 이건 토끼예요와 같이 이름을 나열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생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이 숲이라는 생태계에 공존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을 조금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 중심으로 저희는 넣어놨는데요. 이 이미지를 보고 좀 알기 어려워하는 저학년의 경우에는 뭐 힌트를 조금 주셔도 좋고요. 뭐 고학년의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다양한 이미지들을 넣어봐도 좋고요. 이거는 학년이나 뭐 학급별로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활동에서는요, 저희 나무가 아픈 이유에 대해서 찾아볼 건데요. 사실 이 나무가 아프다라는 키워드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게 제목을 붙였어요. 나무가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 힘들어지고 있다가 아니라 나무 역시 하나의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나무를 해치는 요인들로 인해 나무가 아플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했고요. 그래서 나무가 아픈 이유에 대해 찾아보기 전에 아이들에게 혹시 나무가 아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뭐 때문에 나무가 아플까요? 그하고 이 부분이 지워졌을 때는 그럼 해충, 병원균, 기후변화, 그리고 토양 문제, 인간 활동, 자연적 요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나무를 아프게 할까요?와 같이 다양한 질문들을 아이들에게 던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 나무가 아픈 이유들을 설명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이 개념들에 대해서 좀 넣어놨어요. 이 개념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아이들이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나무가 아플 수 있구나. 뿐만이 아니라 뭐 좀 더 심화된 방향으로 나가면 어떤 것이 인간에 의한 요인인지 어떤 것이 자연적인 요인인지까지도 한번 아이들과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요인들에 대해서, 네. 다양한 아이들의 이야기가 오갈 수 있도록 수업이 전개되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제 신문 기사를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신문 기사는요, 이 꽃매미 보이실까요? 꽃매미라는 해충으로 인해서 이 나무가 아프다라는 내용을 다룬 신문 기사예요. 이 신문 기사는 활동지에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활동지도 간단하게 구성을 말씀드리면요. 아까 PPT에 있었던 주제 설정 취지, 관련 성취 기준, 뭐 준비물 참고 자료 등에 대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고요.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 수업 지도안이 네, 첨부되어 있으니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보면요. 본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활동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꽃매미라는 해충에 의한 나무가 있는 피해를 다룬 신문기사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아이들이 생각해보고 답을 적을 수 있는 질문들도 넣어놨어요. 만약에 이게 너무 저학년 수준에서는 어렵다 하시면요. 별도의 활동지 없이 아이들과 문답으로 주고받으면서 수업을 전개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고학년의 경우에는 이 활동지를 나눠주고 스스로 생각해보고 적게끔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문항에 대한 예시 답변도 다 적혀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만약에 못 적은 친구들, 어려워하는 친구들은요, 이 답변을 참고로 해서 자신만의 용어로 적어보도록 안내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벌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사실 이 벌이라는 게 아까 그런 꽃매미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아이들에겐 친숙한 주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벌에 대해서는 도입할 때 PPT를 넘기기 전에 아이들에게 먼저 벌에 대해 알고 있는지, 뭐 벌은 어떤 역할을 할지, 꿀을 만드는 것 이외에도 벌이 하는 역할이 있을지, 벌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지 등 다양한 벌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어 보는 질문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벌 역시도 이 청양군 양봉 농가에 신문 기사를 실어서 조금 더 이거는 지역적으로도 친숙할 것 같아요. 아이들과 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벌이 없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벌은 어떤 역할들을 할까? 등등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수 있도록 이 역시도 활동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활동은요. 아래 벌이 하는 일이라는 활동지 속의 내용이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벌이 하는 일을 써보게 해보셔도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학년의 경우 글씨 쓰는 게 어려우면 이 PPT를 띄워놓고 아이들과 문답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시 답안이 제공이 됩니다. 역시나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려워서 못 적은 친구들 아니면은 뭐 시간이 부족해서 못 적은 친구들은 이 내용을 토대로 자신만의 용어로 적어보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벌을 지켜야 하는 이유. 네, 벌이 없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유튜브 영상도 넣어놨어요. 이 영상이 조금 길어서 수업 시간에 맞게 적당한 수준까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간단하게 10초 정도만 어떤 느낌인지 재생해 드릴게요. 긴 혀로 쭉 빨아서 꿀주머니에 저장. 온몸에 난 잔털에 콩가루를 묻힌 다음 꿀과 칩을 발라 동그랗게 네, 요 정도 보겠습니다. 결국에 이 벌과 관련된 내용의 영상이고요. 되게 그래도 재미있게 전개되는 영상이라 아이들도 흥미롭게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요, 벌이 사라진 미래에 대해서 상상해보는 활동인데요. 네. 이 활동은 사실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아까 봤던 영상을 통해서도 벌이 없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추측할 수 있어요. 만약에 좀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 있다 싶으면 영상 시청 전후로 벌이 사라질 때 생겼을 문제를 짧게 추측해 보게 하시고 벌이 사라진 후에 영상을 본 후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를 묻고 답하는 활동을 하시면요. 이 세 번째 활동에 아이들이 문제 없이 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벌이 사라진 세상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여러분은 그 세상에 살고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글로 짧게 표현해보면 어떤 문장을 적을 수 있을까 등 아이들이 벌이 사라진 그 미래를 단순히 생태계가 뭐 망가집니다가 아닌 정말 다양한 상상들을 해볼 수 있게끔 의견을 내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벌이 없어지면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어요. 저희 마트에 과일 가게에 그 과일들이 전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추론될 수 있도록 아이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사고를 확장해 주시고요. 넘어갔네요. 이 활동지에다가 벌이 없는 하루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이들이 적어보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 활동으로는요, 아이들에게 뭐 오늘 배운 내용으로 우리가 생태계를 위해 할 수 있는 다짐을 5글자 정도로 표현해보자. 뭐 벌을 지켜요. 뭐 나무 지키자. 뭐 해충 조심해. 이런 식으로 5글자로 말하게 해보면 아이들이 이 5글자 안에 자신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자유롭게 사고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학습한 내용이 잘 정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활동은 예시로 드린 활동이고요. 뭐 이걸 말하기로 시켜도 좋으시고요. 아니면 배운 공책에 뭐 적어보게 하셔도 좋으시고요. 짝꿍끼리 서로 공유하게 하셔도 좋으시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요, 숲의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중심으로 아이들과 함께 생물들의 공존과 인간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그런 수업을 전개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렸는데요. 아이들에게 개념을 당연히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아니면 내가 잘 아는 친숙한 어떤 동식물로부터의 그런 문제가 파생되는 문제를 알아봄으로써 감수성과 공감력, 실천 의지를 이끌어내는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는 자료를 만들었고요. 네, 수업 현장에서 모든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이 잘 이끌어지는 그런 수업을 선생님들께서 모두 잘 전개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모두의 교실에서 생태 감수성과 실천 의지가 피어나기를 바라며 오늘의 안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의 교실에서 생태 감수성과 실천 의지가 피어나기를 바라며 오늘의 안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